내가 안 한다고 해서 남들도 하면 안 된다? 너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욕심이자 착각일 뿐이죠. 세상은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많이 당하셨잖아요. 어제도 당했고 오늘도 당했고 내일도 당할까? 세상은요. 나만 생각해주지 않아요. 즉 세상은 나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반대로 모두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 생각을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근데 내가 그릇이 작다 보니까 세상이 나에게 10이라는 생각을 줘도 내가 절반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모두가 세상이라는 놈한테 생각을 n분의 1로 공평하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바쁘게 살고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웅근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우리들 주변에 꼭 한두 명씩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뭐만 하면 좌절하고 죄책감 느끼고 자격지심 느끼고 걱정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습관처럼. 제가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감히나 주제에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컴플렉스가 많아요. 그리고 욕심도 많아요. 흔히 100명이 있다면 그 100명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불가능한 건데. 왜냐하면 어릴 적에 애정 결핍이 있었다든지 부모에게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다든지 어릴 적에 친구가 없었다든지 저처럼 또 성공이라는 것을 한 번도 못 해봤다든지 그리고 부모님 성향에 따라 완벽주의를 추구한다든지 되게 이런 분들이 심리적으로도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해요. 그래서 100명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공도 많이 해보고 공부도 항상 잘했고 10등 안에 드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좌절감, 자격지심, 죄책감 이런 느낄 건덕지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외 사람들 대부분은 자격지심을 느끼고 자존감도 바닥을 치게 되죠. 그러니 당연히 남들 앞에 나서기도 두려워지고 발표도 두렵고 성격도 떨어지고 그러니 우울증에도 자연스럽게 걸리기도 하죠. 자기도 모르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 이것을 극복을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같은 일을 겪으며 더 자괴감에 빠지고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지? 이런 식으로. 이게 정확히 말해서 극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극복을 할 줄은 몰라요. 엄연히 달라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언을 해볼까 합니다. 조언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러 버리시면 돼요. 정답은 많으니까요.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모든 상황을 설명드릴 순 없고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에게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 적용을 시키시면 될 겁니다. 우선 자격지심이 심한 사람들은요. 본인이 자격지심 때문에 어릴 적 친구들을 잘 못 만납니다. 베프를 제외하고 그 이유는 친구들이 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까봐 그래요. 그게 두려워서. 안타깝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내가 무언가를 잘 못했거나 망쳤거나 완벽하지 않다면 그게 뭐 어때서요? 물론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냥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분들, 또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 자체를 용납 못하는 사람들. 그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사람의 아집이라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 이유가 아니라면 뭐 놀린다든지 혼나는 게 무섭다든지 등등. 이게 어릴 때인 학생 때는 좀 부끄럽고 좀 몰라도 어른이 지금은 누가 날 놀려봐야 또 내가 누구한테 혼나더라도 큰 의미를 안 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을 잘 못해서 혼나는 건 사회 통념상 어쩔 수가 없어요. 아마 회사 동료들이 나를 놀린다는 그 느낌이 강해서 그 놀림이라는 울타리가 나를 좀 더 옥죄고 가두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만족을 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100명 모두에게 진짜로 만족을 줄 수 있다고 그게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내 마음 저 구석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다양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무언가를 잘 못해서 이런저런 소문이 퍼졌다고 칩시다.
근데 그 소문이 퍼지면 어때서요?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하지 않았다면 조금은 당당해지셔도 된다고 봐요. 아마 여러분들이 무섭고 두려워하는 거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퍼질까봐 그런 거겠죠. 저는요, 앞으로 남들이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든 뒷담화를 하든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두려워하는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따돌림을 시킨다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뒷담화를 해도 내가 힘이 없다 보니까 대들지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든지 듣고만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요, 어딜 가나 회사도 마찬가지. 수군수군과 뒷담화는 인간의 사람의 일상입니다. 큰 회사일수록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극복을 못한다? 회사생활, 사회생활이 힘듭니다. 많이. 버티지를 못하죠. 설령 내가 창업을 해도 이 회사 규모가 커지잖아요. 뒷담화가 들려와요. 흉을 보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은요, 3명, 4명이 모이면 흉을 보게 됩니다. 그게 고이든 아니든. 사람들이요,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다 내 같으면 좋겠구만, 그쵸? 근데 이게요, 내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딱 중간이에요, 중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참 드물구나. 이런 식으로 좋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자존감도 올라가고요. 일석이조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수근수근 거리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봅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남들도 하면 안 된다? 너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욕심이자 착각일 뿐이죠. 세상은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많이 당하셨잖아요. 어제도 당했고 오늘도 당했고 내일도 당할까? 내가 그런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또 나를 놀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느끼다 보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좌절감, 또 부양가족이나 자식이 있다면 내가 잘해주지 못한 죄책감, 이 모든 게 나의 자격지심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또 본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일 처리를 빨리 못한다는 그 기술적인 잘못이지 그 위에는 없다고 봐요. 기술적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터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당당해지세요. 세상은요, 나만 생각해주지 않아요. 즉, 세상은 나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반대로 모두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 생각을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근데 내가 그릇이 작다 보니까 세상이 나에게 10이라는 생각을 줘도 내가 절반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모두가 세상이라는 놈한테 생각을 n분의 1로 공평하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바쁘게 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요, 사회에서는 어설픈 자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좀 잔인한 말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저 또한 어설프니까요. 저도요, 눈하고 귀가 2개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눈 같은 경우에는 좀 병이 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이 100% 되면은 뭐 그 정도까지 안 되겠지만 뭐 이런 저도 살아남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아까 얘기를 마저 하자면 사람들이 나에게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 나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다른 친구한테도 합니다. 그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심지어 부장한테도 하고 사장님한테도 하는 걸요. 맞습니다. 그게 뒷담화죠. 저는 여러분들이 남들이 나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했어? 뭐라고 했어? 그렇구나. 나도 다음에 너 뒷담화 해도 되지. 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뭐하러 거기에 내 비싼 감정을 소비합니까? 그리고 처음에 모두에게 만족을 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모두에게 만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기준을 낮추셔야 돼요. 많이. 그리고 나를 만족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사귀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 챙겨도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부족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좌절감, 죄책감, 자격지심, 이 모든 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를 너무 추구하다 보면 완벽주의자가 되고 결국 강박증을 가지게 돼요. 강박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100이라는 수치가 있을 때 나는 최소한
95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나의 자존감을 바닥을 치게 됩니다. 즉 기대치를 좀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더구나 자존감까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웃긴 거는 이런 분들도 본인 스스로가 잘 알아요.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됐다는 건지, 습관, 버릇 때문에 못 고치는 거지. 안타깝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고쳐야 할까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강박증을 극복하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그 전에 이 강박증이라는 게 뭘까요? 나의 주관만 추구하는 거죠. 다른 것은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유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기준을 낮출 것. 둘째, 앞으로 미래의 내 기준과 지금의 내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말이 어렵죠. 좀 추상적이긴 한데 쉽게 말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그 강박증은 조금씩 풀릴 겁니다. 조금씩. 그쵸?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영상이 길어졌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근수근 거리는 것과 뒷담화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 저 또한 친한 친구랑 있으면 하게 돼요. 설령 내가 안 하더라도 듣게 되죠. 그리고 내가 뒷담화를 안 했다 해서 당사자들이 믿어줄까요?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바꿨죠. 내가 이렇게 뒷담화를 안 해도 욕먹을 거 그냥 하고 욕먹자. 응? 그치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심하게는 안 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공감 정도만. 근데 이것 또한 안 믿겠죠. 아무튼 내가 뒷담화를 안 했다 해서 남들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욕심이 가까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주제가 좀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지네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